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새벽,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시장 골목에서 한 소년이 쓰러졌습니다. 젖은 교복 셔츠는 몸에 달라붙었고 운동화 한 짝은 밑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년은 문이 반쯤 열린 작은 반찬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안에서는 흰머리를 단정히 묶은 윤복순 할머니가 새벽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소년이 유리문 너머의 밥솥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가 고픈 아이가 어떤 눈을 하는지 복순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복순은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소년은 돈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복순은 팔려고 싸둔 도시락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계란말이, 멸치볶음, 김치가 들어간 평범한 도시락이었습니다. 소년은 처음에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복순이 등을 돌리고 설거지를 시작하자 그제야 급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밥알까지 긁어먹은 소년은 빈 도시락 뚜껑 안쪽에 볼펜으로 짧은 말을 적었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어느 여름, 복순의 반찬 가게는 폐업을 하루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묶였고 새 건물에 들어갈 보증금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순은 마지막 도시락을 싸며 오래된 양은 도시락통 하나를 찬장에서 꺼냈습니다. 뚜껑 안쪽에는 빛이 바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복순은 그 소년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밥 한 끼가 아이를 조금이라도 살게 했기를 바랐습니다. 바로 그때 닫힌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박준호였습니다. 17살이던 준호는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살던 집에서 쫓겨난 뒤 친척집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마저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눈치를 주는 어른들의 말을 견디다 못해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온 날 준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학교 운동장 창고에서 밤을 보내고 낮에는 수업을 들었지만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몸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를 피하려 시장 지붕 아래로 들어왔다가 복순의 가게 불빛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복순은 소년에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이 부족하면 더 말하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남은 국을 데워주고 마른 수건과 아들이 입다 남긴 작업복도 건넸습니다. 준호는 도시락 값을 적어 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갚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복순은 웃으며 가게 구석에 낡은 외상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름을 묻고는 금액칸에 영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유를 묻는 준호에게 복순은 말했습니다. 배고픈 아이 밥값은 받는 게 아니다. 나중에 내가 다른 배고픈 사람을 만나면 그때 갚아. 준호는 그날부터 아침마다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시장에 나와 물을 씻고 반찬통을 닫고 배달할 도시락을 자전거에 실었습니다. 복순은 일을 시키는 대신 아침과 저녁을 먹였습니다. 준호는 가게 뒤편 작은 창고에서 잠을 잤고 학교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처음에는 낯선 소년을 경계했지만 준호가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 주고 어르신들의 배달을 챙기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준호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복순이 반찬을 만드는 새벽이었습니다. 복순은 계량컵 없이도 간을 맞췄고 김이 오르는 냄비 앞에서 재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양념 비율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복순은 손맛은 글자로 못 배운다며 웃었지만 틀린 부분을 하나씩 고쳐주었습니다. 계란말이는 불을 먼저 낮춰야 하고 멸치볶음은 불을 끈 뒤 무엿을 넣어야 딱딱해지지 않는다는 것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잘하고 싶은 일을 발견했습니다. 복순의 가게 이름은 정든 찬방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도 가장 작은 가게였지만 새벽마다 도시락 30개가 나갔습니다. 버스 기사, 환경미화원, 시장 짐꾼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주 손님이었습니다. 복수는 형편이 어려운 손님에게도 양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외상 장부에 이름을 적고 다음에 주라고 했습니다. 장부에는 갚은 줄과 갚지 못한 줄이 뒤섞여 있었지만 복수는 한 번도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 장부가 이상했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돈을 받아야 하는데 복수는 돈보다 사람의 사정을 먼저 살폈습니다. 어느 겨울 시장 경비원 최 씨가 석 달째 도시락 값을 내지 못하자 준호는 이제 그만 외상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수는 최 씨의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락 2개를 더 싸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최 씨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병원에 있는 아내의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최 씨는 밀린 돈과 함께 작은 화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 화분은 이후 10년 넘게 가게 창가를 지켰습니다. 준호는 요리 학교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은 커녕 교재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복수는 그 사실을 알고도 바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 축제에서 열리는 청소년 요리대회에 나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상금보다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복순에게 배운 계란말이와 된장국으로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화려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심사위원들은 따뜻한 집밥의 맛이 난다며 준호에게 대상을 주었습니다. 상장과 장학금 증서를 들고 돌아온 날 준호는 복순 앞에서 처음 울었습니다. 자신에게도 미래가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복순은 잘했다고 등을 두드린 뒤 평소처럼 물을 썰라고 했습니다. 기쁜 날에도 해야 할 일을 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양은 도시락 뚜껑 안쪽에 꼭 갚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복순이 버리려던 도시락을 몰래 씻어 찬장 깊숙이 넣어 두었습니다. 준호는 장학금을 받아 지방의 조리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입학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시장에 험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준호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가게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수는 그들을 막아섰고 상인들이 모여들자 사람들은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자신 때문에 복순의 가게가 피해를 볼까 두려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가게 문을 나서려던 준호를 복순이 붙잡았습니다. 복순은 이미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도망가는 것과 떠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도망가면 뒤를 돌아보느라 앞으로 갈 수 없지만 꿈을 향해 떠나면 언젠가 돌아올 길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준호가 가게에서 일하며 받지 않겠다고 했던 품삯을 매달 조금씩 모아둔 통장이었습니다. 준호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복순에게도 그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통장을 준호의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나한테 갚으려 하지 마. 내가 잘 배워서 배고픈 사람 밥 한 끼 해주면 그게 갚는 거야. 준호는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수는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밥은 거르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준호가 떠난 뒤 첫 해에는 편지가 자주 왔습니다. 기숙사 생활과 조리 수업 이야기가 적혀 있었고 편지마다 작은 음식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준호가 해외 연수 장학생으로 뽑혀 프랑스로 떠났고 주소가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복순이 보낸 편지들은 되돌아왔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도 바뀌었습니다. 복순은 준호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가끔 새벽 장사를 준비하다 빈 조리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준호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주방에서 그는 가장 낮은 자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서툴러 무시당했고 접시를 닦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복순의 계란말이를 떠올렸습니다. 손님이 남긴 음식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재료를 만든 사람의 수고를 기억하는 것, 배고픈 사람 앞에서 값을 먼저 묻지 않는 것이 준호가 배운 요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준호는 10년 동안 여러 식당을 옮겨 다니며 배웠습니다. 유명한 주방에 들어가도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소스보다 밥 한 공기의 온도를 중요하게 여겼고 남은 식재료로 직원 식사를 만들 때 가장 정성을 들였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만든 직원 식사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식당의 총괄 셰프가 그 모습을 보고 준호에게 새로운 메뉴를 맡겼습니다. 준호가 내놓은 음식은 된장과 제철 채소를 사용한 소박한 한 접시였습니다. 어린 시절 복순이 만들어준 된장국의 기억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그 요리는 손님들의 사랑을 받았고 준호는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명 호텔의 총괄 셰프가 되었고 국제 행사에서 한국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인터뷰 때마다 자신에게 요리를 가르쳐 준 사람은 시장의 한 할머니라고 말했지만 복순의 정확한 연락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뒤 준호는 정든 찬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시장 입구가 바뀌어 있었고 가게는 그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웃 상인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시간이 늦어 모두 퇴근한 뒤였습니다. 다음 날 해외 일정 때문에 출국해야 했던 준호는 다시 오겠다는 메모를 문에 남겼습니다. 하필 그날 밤 내린 폭우에 메모는 젖어 떨어졌고 복수는 준호가 다녀간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준호는 서울에 자신의 식당을 열었습니다. 예약이 몇 달씩 밀릴 만큼 유명해졌지만 주방 한쪽에는 언제나 양은 도시락통과 같은 모양의 작은 그릇을 두었습니다. 직원 식사는 무료였고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요리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쪽에는 직접 복순을 찾아뵙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방송국에서 사라지는 전통시장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준호에게 출연을 제안했습니다. 자료 화면에 정든 찬방의 낡은 간판이 잠깐 지나갔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재개발로 이번 주 폐업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촬영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복수는 마지막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의 그릇과 냄비에는 이미 팔겠다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단골들은 새 가게를 구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복수는 웃으며 이제 쉴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돈을 모아주겠다고 했지만 복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의 사정을 살핀 사람이 자신의 어려움은 끝까지 감추려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복수는 도시락 30개를 쌌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외상 장부도 모두 찢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가게를 닫는다고 해서 사람들의 빚까지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부를 정리하던 복수는 찬장 깊숙이 있던 양은 도시락통을 발견했습니다. 뚜껑 안쪽에 꼭 갚겠습니다라는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어 보았습니다. 준호가 지금은 좋은 요리사가 되었을 거라고, 어딘가에서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해주고 있을 거라고 혼잣말했습니다. 점심 무렵 검은 차 열어 대가시장 입구에 멈췄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리자 상인들은 재개발 회사 직원들이 온 줄 알고 긴장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흰 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뛰어왔습니다. 남자는 정든 찬방 앞에 멈춰 서더니 숨을 고르지도 못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수는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소년의 마른 얼굴은 사라지고 눈가에 잔주름이 생긴 중년 남자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찬장 위에 양은 도시락을 보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 준호예요. 복순의 손에서 행주가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20년 전 자신이 적은 글씨를 보고 울었습니다. 복순은 준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밥은 먹고 다녔느냐고 물었습니다. 유명 셰프가 됐다는 말도 세계적인 상을 받았다는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굶지 않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준호는 복순에게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새 상가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안에 들어설 건물의 1층 점포를 준호가 미리 계약해 둔 것이었습니다.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도 모두 지불했습니다. 복수는 받을 수 없다며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그 돈이면 준호가 더 큰 식당을 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양은 도시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도시락 값 갚으러 왔어요. 복수는 그때 분명 영원이라고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새 가게는 복순 개인의 가게가 아니라 시장의 독거노인과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공동부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낮에는 복순이 반찬을 팔고 저녁에는 준호의 식당 직원들이 돌아가며 무료 요리 수업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온 사람들은 재개발 회사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의 식당 직원들과 건축가, 그리고 과거 정든 찬방에서 도시락을 먹었던 단골들이었습니다. 버스 기사였던 이 씨는 퇴직 후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시장 경비원 최 씨의 아들은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외상으로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하나둘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새 공동부엌의 운영비와 법률 지원, 식재료 운송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복수는 가게 앞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밥을 조금 넉넉히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한 끼 덕분에 어려운 날을 버틸 수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복순이 외상 장부를 찢으려 하자 최 씨의 아들이 장부를 보관하자고 했습니다. 돈을 받아 내기 위한 장부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왔던 기록으로 남기자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오래전 복순이 했던 말을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만나면 밥 한 끼 해주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약속을 20년 동안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다 갚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복수는 준호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럼 평생 갚아. 나도 아직 다 못 갚았으니까. 복순 역시 젊은 시절 힘들 때 시장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털어놓았습니다. 석 달 뒤 새 건물 1층의 정든 찬방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은 새 것이었지만 옛 가게의 글씨체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창가에는 최 씨가 선물한 오래된 화분이 놓였고 벽 한쪽에는 외상 장부와 양은 도시락통이 전시되었습니다. 도시락통 아래에는 한 끼는 사람을 다시 걷게 합니다라는 문장이 적혔습니다. 복수는 처음 며칠 동안 최신식 주방기구를 어려워했습니다. 버튼이 많은 오븐 앞에서 투덜거렸고 준호가 정확한 온도를 설명하면 손맛에는 숫자가 필요 없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서로의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복순의 눈대중과 기다림을 배웠고 복수는 음식의 온도와 위생을 일정하게 지키는 새로운 방법을 익혔습니다. 손님들은 화려한 메뉴보다 계란말이와 멸치볶음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청소년 요리교실이 열렸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는 아이들이 와서 칼 잡는 법과 밥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준호는 수업 첫날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성공담을 늘어놓는 대신 비 오는 새벽 돈이 없어 가게 밖에 서 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살아남아서 다음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가장 좋은 보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외상장부를 썼습니다. 다만 새 장부의 금액칸에는 숫자 대신 다음 사람에게 한 끼라고 적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손님은 이름도 쓰지 않고 도시락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중학생이 도시락을 받고 뚜껑 안쪽에 작은 글씨를 남겼습니다. 저도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복수는 그 글을 보고 오래전 준호를 떠올렸습니다. 준호는 그 도시락을 씻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복순에게 이 아이도 언젠가 돌아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복수는 꼭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밥을 건네기만 하면 된다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정든 찬방의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전국에서 후원금과 쌀이 보내졌지만 준호와 복수는 필요한 만큼만 받았습니다. 남은 후원은 다른 동네의 무료 식당으로 보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유명세보다 시장 상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이름이 기사에 실리도록 했습니다. 복수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끝까지 쑥스러워했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 복수는 예전처럼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주방에 나와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밥과 계란말이, 멸치볶음, 김치가 들어간 평범한 도시락이었습니다. 복수는 계란말이가 조금 탔다고 핀잔을 주었고 준호는 아직 멀었다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도시락 30개를 나란히 쌓았습니다. 첫 번째 도시락은 시장 청소를 하는 어르신에게 갔습니다. 두 번째는 야간 근무를 마친 간호사에게, 세 번째는 가게 앞에서 망설이던 한 소년에게 건네졌습니다. 소년은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외상 장부를 펼쳐 이름을 묻고 금액칸에 영원이라고 적었습니다. 복순이 20년 전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배고픈 사람 만나면 그때 갚아. 가게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김이 유리창을 뿌옇게 덮었고 낡은 양은 도시락통은 햇빛을 받아 조용히 빛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밥 한 끼였지만 준호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었고 복순에게는 세상과 이어지는 약속이었습니다. 선의는 비처럼 사람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음 사람으로 건너가며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정든 찬방의 외상 장부에는 새로운 이름 하나가 적혔고 금액칸에는 여전히 영원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뒤 준호는 정든 찬방에서 배운 아이들 가운데 첫 번째 요리사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수업을 망설이던 지연이라는 학생이 조리학교 장학생으로 뽑힌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합격증을 들고 복순을 찾아와 도시락 값을 갚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복순은 돈 대신 토요일마다 어린 동생들에게 밥 짓는 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연은 그 약속을 지켰고 작은 주방에는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한식탁에 둘러앉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준호는 가끔 자신이 성공해서 복순을 구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을 먼저 구한 사람은 복순이었고 가게를 다시 세운 것은 그 한 끼를 기억한 수많은 사람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든 찬방은 한 영웅이 만든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날 받은 온기를 잊지 않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힘을 보탠 결과였습니다. 복수는 새 외상 장부 첫 장에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받은 마음은 갚는 것이 아니라 이어주는 것이다. 준호는 그 문장을 가게의 약속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문 앞에서 망설이면 정든 찬방 사람들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과 사정을 묻기 전에 따뜻한 밥부터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20년 전 한 소년에게 건너간 도시락은 끝나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